초현실주의 그 자체의 인물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 세계에 대해선 이미 많이 소개된 내용일 텐데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달리의 색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살바도르 달리의 생애에 영향을 준 주변 인물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단지 평범하지 않을 뿐이다. 그는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9개월 전 친형이 세상을 떠난 후 친형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살바도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를 되살아난 살바도르라고 하며 마치 세상을 떠난 그의 형인 살바도르의 환생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는데 이를 괴팍한 행동으로 풀곤 했다고 하죠. 그런 행동 때문인지 14살이 되던 해에 뛰어난 실력을 보이던 미술학교에서조차 퇴학을 당한 후 프랑스에서 미술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이후 마드리드의 대학생활 중 멋들어진 양복을 입고 신사다운 모습으로 반정부 운동에 참가합니다. 이때 그는 감옥이란 곳을 처음으로 경험했다고 하죠. 출소 후 학교에 다시 돌아가 천재적인 본인만의 예술을 이어나가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선생보다 내가 더 완벽한 답을 알고 있기에 시험 제출을 거절한다 라며 기말고사 자체를 부정하였고 그렇게 그는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본인은 자퇴라고 주장하는데 본인이 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고 판단하여 나가기로 마음 먹고 그 이후 학교에서 쫓겨났으니 순서대로 생각해본다면 나가기로 마음 먹은 게 우선이니 자퇴가 맞겠죠? 피카소 살바도르 달리는 퇴학당한 그해 파리로 건너가게 됩니다. 파리에서 친구의 소개를 통해 우연히 피카소를 만나게 되죠. 그는 피카소를 본 순간 경외감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아나 무인의 삶을 살던 살바도르 달리에게도 동경하던 인물인 피카소를 만날 기회가 생기자 최대한 예의를 갖춘 행동을 연습했다고 하죠. 정중한 모습으로 피카소에게 인사를 건넨 후 자신의 그림을 보여준 달리. 피카소는 달리의 그림을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지켜보다 그를 자신의 화실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달리는 피카소와 함께 작품 활동을 하며 화풍의 변화가 생기죠. 입체주의적 자화상 알게르 항구처럼 피카소의 회화적 기법과 표현 방식을 배우게 되었고 피카소의 소개로 수많은 예술가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후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피카소는 자신의 그림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에 종종 빠르게 그린 낙서 같은 그림으로 비용이나 팁을 전해주곤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영향인진 몰라도 살바도르 달리는 이를 이용한 공짜 만찬을 자주 즐겼다고 하는데요. 아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유명 인사들과 함께 호화스러운 만찬을 즐긴 후 금액이 적힌 수표 뒤에 자신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만한 낙서와 사인을 함께 그려서 주었다고 합니다. 작성된 수표의 가격보다 뒷면의 달리의 그림의 값어치가 더 대단하니 레스토랑의 주인들은 그 수표를 돈으로 바꾸지 않았고 고이 모셔두었다고 하죠. 그럼 은행에서 실제 돈으로 바뀌지 않으니 달리는 돈이 나가지 않아서 윈. 레스토랑 주인은 언제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값진 그림 선물을 받게 되니 윈. 이렇게 달리는 수많은 만찬에서 낙서를 해서 주었다고 하며 그 개수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네요. 지그문트 프로이트. 피카소처럼 달리에게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있었는데 예술가가 아니라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였습니다. 달리가 21살이 되던 해에 프로이트의 서적 꿈의 해석을 읽게 되었는데 이때 달리는 이 책에 흠뻑 빠져들어 내 꿈과 인생이 여기에 담겨있다 라며 책을 추천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처럼 프로이트의 학문이 달리에게 영향력을 지대하게 끼치게 되었는데 달리의 작품들도 초현실적인 꿈과 같은 정신세계의 이미지를 구현하기 시작했고 그 이미지는 달리의 예술 주체가 되어갔습니다. 이렇듯 청년 시절부터 프로이트를 향한 짝사랑에 빠져있던 달리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방문할 때마다 프로이트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집을 관리하던 하녀에게 거절을 당해 매번 허탕을 치고 돌아왔고 그동안 직접 만나볼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조짐이 보이던 시기 1937년 우연히 프랑스로 망명한 프로이트의 신문 기사를 본 살바도르 달리는
언젠가 프랑스에서 만나길 바라며 긴 시간을 기다려왔고 결국 프로이트의 친구인 슈테판 치바이치의 동행으로 프로이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달리는 10년이 넘도록 근무한 프로이트와의 만남으로 인해 흥분하였지만 언어의 장벽으로 말이 안 통하면 물론 암투병과 노령의 나이로 귀가 안 들리던 프로이트와의 첫 만남은 순탄치는 않았죠. 자신의 작품에 영향을 끼쳤던 정신적 멘토이자 아버지라고 느꼈을 프로이트에게 보여준 당시의 초현실주의적인 작품들과 설명에 대해 너무 계획적인 느낌이 난다 라는 작품 평가와 전형적인 스페인 사람인 동시에 돌아버린 사람이구만 라는 설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이를 들은 달리는 큰 좌절을 하게 됩니다. 이후 달리의 회고록에 따르면 초현실주의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라고 할 정도로 큰 상실감과 분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살바도르 달리는 쉽게 무너질 인물이 아니기에 만난 기념으로 프로이트의 초상화를 쓱쓱 그려주고 나서 다시금 서로의 갈 길을 가게 되죠. 물론 그 그림은 살바도르 달리가 죽음이 드리워진 프로이트에게 선사하는 분노 표출로 보여준 것이라는 평이 있지만요. 보시기만 하셔도 암울한 그림이죠.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는 살바도르 달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다고 하고 의아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소개를 해드리는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현재 거대한 기업인 디즈니와 함께 작품을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디즈니에 대한 이야기는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영상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늘어져 가니 자세한 영상 설명 대신 스토리만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살바도르 달리와 월트 디즈니는 1945년에 만나자마자 둘의 콜라보레이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8개월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지만 당시에 디즈니에서는 재정 문제가 너무 극심하였고 결국 프로젝트는 무산되게 되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58년이 흐른 2003년 월트 디즈니의 아들인 로이 디즈니에 의해 프로젝트가 완성되었고 그 애니메이션이 바로 데스티노입니다. 데스티노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달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인물들을 짧게 소개해보았는데요. 달리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독특한 주변 인물에 대한 소개를 진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동대문 DDP에서 살바도르 달리 전시관이 오픈한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는 저도 얼리버드로 티켓팅을 마친 상태입니다. 무려 7년간의 협업을 통해 기획이 된 전시회라고 하는데요. 국내 최초 원화 전시회로 총 140여 점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렸던 애니메이션인 데스티노를 포함하여 히치콕 감독과 함께 작업하였던 꿈속 장면이 들어간 스펠바운드를 특별 상영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살바도르 달리에게 영향력을 준 인물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인 갈라 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억지로 빼낸 이유가 바로 이 전시회 때문입니다. 더욱 자세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준비된 전시회인 만큼 제일 중요한 인물인 갈라 달리에 대한 이야기는 전시회에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살바도르 달리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실 분들과 함께 기대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살바도르 달리 전시관에서 배웠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When you die, Myself no believe in my death. you will not die? No believe in general in the death, but in the death of Dali, absolutely not. Not. She believed in my death.